10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택배 노동자 문제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얘기해보겠습니다. 국회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는데 법안 내용과 취지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 사항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제한 없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겁니다. 해당 조항에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택배 노동자와 보험 설계사 등 14개 직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실적용률은 16.84%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노 의원은 먼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업주의 회유나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 가입 제외를 시켜주던 현행제도는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청만 하면 산재보험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에 따라 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현행 조항을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고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3호는 또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육아나 질병 또는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화한 거죠. 아예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조항 자체를 삭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하며 특수고용 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 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또 산재보험료를 안 내려고 특고 노동자의 근로사실을 아예 신고하지 않는 이른바 입직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입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액수를 상향해 행정제재인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전국민 산재보험법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 등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서울 서초구 CJ 대한통운 강남 이지사 터미널에 현장 시찰에 나가 작업 환경을 둘러보고 노사 얘기도 두루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환노위원들이 현장 시찰을 나간 당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CJ 대한통운에서만 6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진 겁니다. 환노위원으로 현장 시찰에 동참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 소름이 끼쳤다고 말합니다. CJ 그 택배 현장을 가봤더니 그 사장을 비롯해서 책임을 느끼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고, 예? 뭔가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대로 간다 그런다면 제2, 제3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걱정이 좀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분류 작업과 심야 배송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회사 측의 해명과 택배 노동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회사 경영진이 실태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심야 이제 배송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조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새벽 2시고 3시고 간에 그날 배송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장이 얘기하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노웅래 의원은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과로사 문제는 CJ 대한통운이라는 특정 회사나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제 택배 노동자 사고가 이제 업체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비롯한 법적 제도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보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노웅래 의원은 특히 산재 보험료를 안 내려는 회사 측의 회유나 강요로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고 있는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나 산재보험 안 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업자의 그 강제적 종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를 산재 포기 각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임신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일을 못할 상황이 아니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도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 간의 경계가 모호한 직군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 이제 주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자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IT 산업이나 그리고 이제 배달업이나 그분들 역시도 이 일하다 억울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런 면에서 시대 추세에 맞게끔 이제 산재 보험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 그런다면 그동안 제도권의 그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그 특권 노동자에 대한 그 사회적 안전망이 확실하게 두텁게 강화될 거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은 지난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됐지만 보험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무산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특권 노동자도 그리고 택배 업무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여튼 여야가 이번에 합의 통과될 것으로. 박근희 CJ 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사과하며 택배 물품 분류 지원 인력 4,000명 단계적 투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현장 점검 갔을 때 분명히 이제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예? 분리 작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끝까지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점검을 계속해야. 그러면서 이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갑질과 공짜 노동 없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천부적 권리란 겁니다. 어느 직업을 갖든지 간에 제일 억울한 게 일하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 시커냈는데 돈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번 같이 이제 택배 노동과 같이 일하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기업이 사실상 이건 살인행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다 죽는 일, 그리고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이런 일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만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국회에서 노력하려고 그러고요.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엄마가 외출한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 10살, 8살 형제가 심한 화상을 입은 인천 라면 화재 형제 동생이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제 몸과 그 그림자가 서로 불쌍하게 여긴다. 형용상조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인천 라면 화재 형제 8살 동생이 급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어제 오후 3시 45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동생은 화상은 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지만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 호흡기 손상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중 진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그제 오전부터 호흡곤란과 구토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2시간 넘는 심폐소생술에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며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14일 화재 구조 당시 동생은 안방 침대와 맞붙은 책상 아래 웅크린 채로, 형은 침대 위 아동용 텐트에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형이 동생을 책상 아래 좁은 공간으로 대피시키고 자신은 연기를 피해 텐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피신한 책상 아래엔 이불이 둘러쳐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이 마지막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일종의 방어막을 친 것 같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형은 온몸의 40%의 3도 화상을 입고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상태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동생도 추석 연휴 무렵엔 상태가 좋아져 엄마를 알아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인천 연수구 적십자병원에 마련된 동생의 빈소는 엄마와 외할아버지, 가까운 친척들 몇몇이 적막함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보내왔는지 따뜻한 하루라는 이름으로 빈소에 놓여있는 하늘나라에선 아프지 말길이라는 조화가 쓸쓸함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형제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엄마 없이 둘이서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사는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당시에도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외할아버지는 어린 아기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애들 엄마가 화재 이후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애 엄마가 아이들을 방임했다, 학대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와 다르다며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가족은 한부모 가족으로 엄마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모양 형, 그림자 영, 서로 상, 조문할 때 조자를 쓰는 형용상조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 몸과 그 그림자가 서로 불쌍하게 여김이라는 뜻으로 의지할 곳 없이 매우 외로운 모양을 말합니다. 서기 2세기 중후반 서진의 관리이자 학자 이밀이 자신을 키운 90살 넘은 조모를 봉양하기 위해 황제의 사의를 표하는 진정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제가의 할머니 손에서 길러진 이밀이
천지간에 할머니와 자신밖에 없던 당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경경혈립, 형형상조, 의지할 데 없이 외롭게 혼자 서니 제 몸과 그림자가 서로 불쌍하게 여긴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토록 끔찍이도 챙겨주고 아꼈던 동생이 사망한 걸 알면 이제 10살 된 형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플까요? 형형상조, 이 형이, 이 가족이 천지간에 아무도 없게 외롭게 내버려둬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할까요? 형제의 사연이 알려진 뒤 형제를 돕기 위해 인천 학산나눔재단에 어제까지 1,087명이 2억 2,7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사람당 2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이 치료비와 생활비 등 돈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은 이럴 때 내는 게 아닌가 합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 진술에서 악인의 삶은 끝났다며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차주인이 담보로 잡힌 차를 팔거나 매매 계약이 이뤄진 차를 저당 잡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습니다. 5살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면 지자체에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서초구가 미끄럼틀을 철거해 부모님들이 미끄럼틀에 문제가 있는지 증명할 기회를 박탈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통상적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0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